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 소식 중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나요? 네, 저도 보고 좀 놀랬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 측이 다음 정부 국무총리로 글쎄요, 홍준표 전 시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일부 보도가 나왔어요. 정말 예상 밖의 조합이죠. 네, 상당히 의외의 카드라서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오늘 2025년 5월 15일자로 나온 언론 보도하고요. 또 홍 전 시장 측에서 바로 나온 공식 입장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 홍 전 시장 발언들이 또 아주 강렬한데 그 발언들 속에서 드러나는 정치적 입장까지 한번 파악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특히 이런 선거나 정권 교체기에는 협치나 연정 관련 설들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게 단순 해프닝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죠. 우선 그 보도 내용부터 좀 볼까요? 한 언론 매체가 익명의 홍 전 시장 측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네, 익명 관계자요. 이재명 후보 측 인사가 이달 초 연휴,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랑 부처님 오신 날 끼어있던 그때요. 아, 그 연휴 기간이요? 네, 그 기간에 홍 전 시장 측에 연락을 해서 총리직을 맡아줄 수 있겠냐 이런 의사를 타진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관계자 말로는 꽤 분위기가 진지했다 뭐 이런 언급까지 덧붙여졌고요. 진지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도 최근이죠. 5월 10일 창녕 방문했을 때 홍 전 시장하고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 훌륭한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통합정부에 대한 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바로 오늘 오후입니다. 홍 전 시장 측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아, 바로 입장이 나왔군요. 네, 기자단에게 공지를 보냈는데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딱 잘라 부인했습니다. 사실 묵은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부인을 했네요. 이런 소문이 왜 나왔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후보 측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외연을 확장하고 또 통합정부 이미지를 좀 만들려는 그런 시도의 하나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약간 보수 진영 인사까지 끌어안는다. 이런 모습일 수 있겠네요. 네, 반면에 홍 전 시장 측에서는 지금 당내 상황이라든지 본인의 정치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이런 제안설 자체를 즉각 부인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설령 뭐 어떤 형식으로든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해석하는 방식은 양쪽이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특히 홍 전 시장 요즘 행보를 보면 더 그래요. 지금 하와이에 가 계시잖아요. 스스로 망명 온 거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네, 놀러 온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만든 소통 플랫폼 그 청년의 꿈 거기 통해서 거의 매일같이 국민의 힘을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발언 수혜가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5번 된 거 그거 다 내 힘으로 된 거다. 네. 경남지사 2번, 대구시장 1번 이것도 다 당에서 막 견제하고 방해하는 거 뚫고 내가 한 거다. 이러면서 과거 친박계 하고 갈등이나 대선 경선 때 15% 페널티 받은 것까지 구체적으로 막 언급을 해요. 아, 경선 페널티까지요? 네. 그러면서 그 당 국민의 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말도 하고 심지어는 30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유했을 때 그때 꼬마 민주당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의리 없는 당에서 이렇게 가슴앓이는 안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정말 작심하고 하는 발언들이죠. 맞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최근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 성격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 이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진 이후에 당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진 거, 그리고 나는 당 도움 없이 내 정치해왔다는 식의 정치적 독자성, 이걸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아, 독자 노선을 강조한다. 그렇죠. 하와이에 가 있는 것도 대선 잠시 피해서 망령 온 거고 대선 끝나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좀 의미심장하고요. 결국은 이총리설 부인하고 또 이런 강성 발언들이 맞물리면서 홍 전 시장이 앞으로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지 뭐랄까 좀 계산된 행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능성을 타진해본 그런 일종의 탐색전 성격일 수도 있고요. 양측에 서로 다른 개선이 겹치면서 나온 해프닝일 수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홍 전 시장 발언 수위가 단순 불만을 넘어서 앞으로 좀 독자적인 정치 행보까지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홍준표 전 시장에게 총리직을 자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홍 전 시장 측은 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딱 잘랐죠. 그리고 동시에 홍 전 시장은 지금 하와이에서 소속 정당을 향해 아주 날선 비판을 이어가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바로 이런 점들이 현재 한국 정치의 어떤 복잡한 역학관계, 또 잠재적인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 또 언론 보도 하나가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정치 지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얼마나 다양한 해석을 낳는지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들을 흥미롭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사실무근으로 일단락된 이 총리 설과는 별개로요. 당에 대한 강한 불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망명 후에 귀국을 예고한 홍준표 전 시장. 그의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으로 당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정치적인 길을 걸어가게 될지 여러분도 한번 예측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